한 장의 역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1506년 9월 연산군을 폐위하기 위해 3명의 대신들과 유자광 등이 살생부에 있는 자들을 차례로 처단하며 반정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반정을 주도하던 3대신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은 새로운 임금으로 받들어 모실 진성대군의 집을 호위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았었고 그제서야 군사를 보내서 진성대군의 집을 호위하라고 명령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군사들이 집을 포위하자 진성대군은 연산군이 자신을 처단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성대군이 불안에 떨자 부인 신씨가 안심을 시키며 말하길, 만일 집을 포위하고 있는 군사의 말들 머리가 집을 향하고 있다면 우릴 잡으러 온 것이니 자결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들 머리가 바깥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를 호위하기 위해 온 것일 테니 잘 살펴본 다음에 죽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진성대군을 안심시켰습니다. 부인 신씨가 사람을 시켜서 확인해보니 말들의 머리가 바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금실도 좋고 애정이 두터웠는데 이때는 이미 부인 신씨의 아버지 신수군을 비롯하여 2명의 삼촌들까지 모두 처형당한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반정을 지휘하고 있던 3대신은 영의정 유순에게도 거사의 계획을 알리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된 영의정 유순 역시 선택의 여지 없이 반정에 합류하기 위해 집결지를 향해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 도승지인 강훈을 만나게 됩니다. 도승지 강훈은 반정 세력의 살생부에 올라가 있는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도승지는 입궐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는데 영의정 유순은 지금 입궐하면 안 된다고 일러주게 됩니다. 결국 영의정 유순은 도승지 강훈을 훈련원 집결지까지 데리고 가게 됩니다. 살생부에 있는 자를 데리고 온 것을 본 박원종은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처단하려고 합니다. 흥분하는 박원종을 유순정이 말리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거사를 진행하자면 모든 사실들을 기록할 서기가 필요할 것이니 도승지 강훈에게 서기를 맡기자고 하며 잠시 살려두자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된 도승지 강훈은 거사가 끝난 뒤 오히려 반정 공신에 책봉되기도 합니다. 한편 연산군은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궁 밖이 소란스러워졌지만 연산군은 반정 세력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흥청들의 본 남편들이 몰려와 도적질이나 하는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별일 아닐 것이니 소란 피우고 있는 자들을 속히 처단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승지에게 열쇠 꾸러미를 챙겨나가 대궐의 문들을 모두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때 나머지 조정의 관리들이 반정 세력에 소속된 것을 알게 됐고 승지는 그대로 몸을 피해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연산군은 대궐문을 확인시킨 승지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승지들을 불러냅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남아있던 승지는 자신이 나가서 바깥을 확인해보겠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연산군도 이상함을 눈치채고 자신을 혼자 두고 가지 말라며 붙잡았지만 승지는 끝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간 이들은 모두 반정 세력에게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결국 대궐 안에는 후궁과 기생무리만 남았고 환관을 비롯한 군사들마저 모두 달아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반정을 주도한 3대신은 연산군을 창덕궁에서 나오지 못하게 조치하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정현 왕후를 찾아가 연산군을 폐위할 것이며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받들어 모시겠다는 뜻을 전하게 됩니다. 연산군으로 인해 정세가 어질러졌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으며 종묘사직이 위태로워졌다고 하며 그렇기에 진성대군을 임금으로 삼기로 정하여 대비마마의 명을 받으려 한다고 한 것입니다. 끝내 정현 왕후는 이를 윤허했습니다. 반역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게 된 연산군은 공포에 떨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정 3대신은 승지와 내시를 시켜서 창덕궁의 연산군에게 보내 국세를 내어놓고 정전을 피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결국 반정 세력은 아주 손쉽게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반정 세력에게 저항하는 신하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 연산군의 업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현 왕후가 대비로서 교지를 선포합니다. 연산군이 임금으로서 도리를 잃어버려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고 진성대군은 일찍이 인덕이 있어서 백성의 마음을 얻었으므로 모든 신하들이 청하여 새 임금으로 세우기로 했다.
어두운 임금을 패하고 밝은 임금을 세우는 것은 고금에 통하는 의리이니 여러 사람의 소원에 따라서 진성대군을 왕위에 오르게 하고 옛 임금은 패한 다음 연산군으로 강등하여 교동에 안치할 것이다. 그간 종묘와 사직이 위태하였으나 다시 편안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교지였습니다. 한편 진성대군은 관례에 따라 일단은 사양하는 예를 갖추며 3번의 거절 끝에 비로소 허락했다고 합니다. 새 임금이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성군을 만났으니 이제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경복궁의 근정전에 즉위식을 거행했고 진성대군은 조선의 11대 임금 중종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으로 인하여 여러 죄목으로 옥에 갇히거나 유배됐던 사람들이 모두 방면돼서 명예를 회복했고 연산군이 자의적으로 만들었던 모든 법령들도 해지됐습니다. 대비의 명에 의하여 전왕을 연산군으로 강등한 다음 교동에 옮기고 왕비 신씨를 폐하여 내쳤으며 세자 및 왕자들을 각 고을에 안치시켰습니다. 후궁이었던 전비와 장록수 등은 군기시 앞에서 목을 베니 구경하던 사람들이 분노하여 그들의 국부에 기왓장과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일국의 고혈이 여기에서 탕진됐다 외치며 던진 돌은 잠깐 사이에 돌무더기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연산군은 폐위당한 군주라는 의미의 폐주라고 실록에서 칭하게 됩니다. 유배된 연산군은 역질이라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그 소식을 들은 중종은 의관을 강화도에 보내 치료하도록 선처했습니다. 그러나 의관들이 강화도에 도착하기 전에 연산군이 사망했으며 유배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게 12년간 재위하며 폭정을 일삼아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연산군은 1506년 9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왕조 최초로 순전히 신하가 주도하여 왕을 몰아낸 반정사건인 중종반정으로 가만히 있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옹립된 중종의 이야기는 다른 역사의 장에서 계속됩니다. 구독해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